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혹시 밥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자꾸만 뱃살이 늘어나고 몸이 무거워져서 억울하고 속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새워 일하고 나면 살이 쭉쭉 빠졌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아픈 무릎을 이끌고 억지로 공원을 걷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꾹꾹 참으며 식욕을 억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비만해지고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밥을 많이 먹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뱃살이 빠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밝혀낸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최근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프라디파 코랄레 게다라 박사 연구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3개국의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비만율도 함께 낮아진다는 놀라운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3개 국가의 수십 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기에 그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이 1% 줄어들 때마다 전체 인구의 비만율은 0.16%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0.23%, 여성은 0.11%가 감소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무려 1901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인 1752시간보다도 149시간이나 더 긴 수치입니다. 반면에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은 연간 13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노동시간이 가장 긴 콜롬비아는 2282시간을 일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사람들보다 1년에 무려 560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70일을 더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덜 쉬는 것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일을 많이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살이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과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에너지를 쥐어짜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해 매일매일 이 코르티솔이 높은 수치로 분비되면 우리 몸은 지금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므로 섭취한 영양분을 소비하기보다는 무조건 지방으로, 특히 배 주변의 내장 지방으로 겹겹이 축적하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 혹은 달고 짠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과 자극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교란시켜 다시 한번 엄청난 뱃살을 만들어냅니다. 긴 노동 시간은 결국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강요하고
피로감 때문에 일상적인 신체 활동량마저 뚝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평생을 이런 패턴 속에서 살아오셨으니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국가별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비만율이 41.99%로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던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지만 치열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또한 대중교통보다 자동차 위주의 생활을 하고 고칼로리의 패스트푸드 산업이 발달해 있어 걷거나 움직일 기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비만율이 5.54%로 가장 낮았던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했지만 전통적으로 생선과 채소 소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가 1% 증가할 때 비만율은 오히려 0.112% 감소했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비만율이 0.02%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건강한 유기농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원이나 산책로, 훌륭한 의료시설과 체육, 시설 등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만은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노동 환경과 경제적 수준,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망가진 우리 몸의 시계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과거의 고생스러운 삶을 후회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연구팀도 강조했듯이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휴식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은 가만히 쉬고 있으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진정한 건강의 적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명약보다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청소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것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습관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거나 양을 확 줄이는 다이어트는 나이가 들수록 절대 금물입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관절과 뼈가 약해져 오히려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기보다는 음식의 질을 바꾸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잡곡밥이나 귀리 같은 통곡물로 식탁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꼭 늘리셔야 합니다. 고기가 소화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두부나 된장, 생선, 계란 등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실 때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기분 좋은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뱃살을 빼겠다고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거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닳고 다른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숨이 턱턱 막히는 힘든 운동이 아니라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꾸준히 움직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이나 집에서 의자에 앉아 가볍게 팔다리를 뻗는 스트레칭만으로도 굳어있는 혈관을 열고 림프 순환을 도와 뱃살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우리 삶의 훈장이자 이제는 내 몸을 돌아보고 쉬어가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유럽비만연구학회에서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진 것은 결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팍팍하고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사회 전체가 비만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과 조금은 불룩해진 배를 바라보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애썼다 하고 따뜻하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목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따뜻한 방에서 푹 주무시는 것.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놀라운 과학적 진실과 건강 비법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가볍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